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인지를 놓고 발행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승소 판결이 가상자산 시장과 업계에 준 메시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13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죠. 다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판매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만 내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를 통해 상품의 증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 자금, 공동의 사업, 타인의 노력 반영 여부,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등 4가지 기준으로 구성됐는데요. 법원이 주목한 것은 세 번째 기준인 타인의 노력 여부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의 행위는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며 개인, 거래소 간 거래에서의 증권성을 부정했죠. 그렇다면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아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면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에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는 까다로운 규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투명한 운영과 심사를 보장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늘어나는 규제 당국의 조사는 업체의 몫입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권화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SEC 기준대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투자 시장은 투명해지고 그만큼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 미 법원의 판결이 리플의 증권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리플이 판매된 것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을 뿐 기관을 대상으로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혹은 법적 지위를 판결한 게 아닌 겁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SEC는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의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소한 근거는 빈약해졌습니다. 이에 정성문 코빈 리서치 센터 센터장은 판결문에는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가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SEC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들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은 이번 판결에서 빠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가상자산 행정명령에서도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없었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가상자산 증권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법원 또한 SEC와 리플 중 어느 한쪽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토마토픽이었습니다.